여러분들은 추억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추억을 어떻게 간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추억을 사진으로 저장하고 그 사진으로 회상을 하고는 합니다. 핸드폰과 멋진 디지털 카메라로 말이죠. 하지만 과거에는 필름과 필름 카메라를 이용해서 추억을 저장하고는 했습니다. 필름 카메라의 그 중심에는 과거 세계 인류 기업이었던 코닥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코닥의 실패 사례를 보겠습니다. 코닥은 조지 이스트먼에 의해 1888년에 코닥을 설립하게 됩니다. 당시 은행원이었던 조지 이스트먼은 큰 돈을 벌기 위해서 부동산에 투자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조지 이스트먼은 현장 실사를 위해 여행까지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현장 기록을 사진으로 남기기 위해서 카메라를 큰맘 먹고 구입해서 챙겨갔는데 카메라가 너무 무겁고 챙겨가야 할 것도 너무 많은 데다가 그 와중에 사용하기도 상당히 번거로워서 정작 사진으로 기록을 남기는 건 실패하고 맙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 무렵의 카메라는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상상을 초월할 만큼 사용하기 불편한 물건이었습니다. 조지 이스트먼은 이게 너무 불편했던 나머지 어떻게든 이걸 개선해야겠다고 마음먹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당시 비교적 최신 기술에 속했던 사진건판을 제작하는 방법을 연구했고 젤라틴과 브롬화은을 유리판 위에 코팅하는 방법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리판을 코팅하는 기계를 만들어냈는데요. 이후 깨지기 쉬운 유리판 대신에 종이에 약품을 코팅하여 유리건판을 대체하면서 이걸 실을 감는 실패처럼 생긴 물건에 돌돌 말아서 사용하는 방법을 고안해내면서 처음으로 롤 방식을 발명해내었고 처음 사용했던 종이는 그 입자가 사진에 이런저런 흠을 만들었기에 종이 대신 투명 필름을 사용하게 되면서 초창기에 롤필름의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욱더 개량하여 어떤 종류의 카메라에도 이 필름을 호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름과 홀더 규격을 표준화합니다. 1889년에는 플렉시블 투명 필름을 발명하여 생산하게 되는데 이는 토머스 에디슨과 조지 이스트먼은 영화 역사에 있어서 매우 기념비적인 일로 이 발명으로 인해서 영화 산업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또한 버튼만 누르세요. 나머지는 우리가 다 해드릴게요. 라는 광고로 코닥 필름 카메라의 붐은 최고조로 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1980년대까지 아날로그 카메라와 필름을 가지고 카메라 시장을 선도하였으며 1981년 매출 100억 달러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말 디지털 카메라가 등장하였는데 이것을 코닥은 소홀히 대처하였습니다. 즉 전략적 변곡점을 인지하지 못한 것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필름 카메라가 없어질 것을 알고 있는데 놀랍게도 코닥 사람들만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니면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디지털 기술을 코닥이 제일 먼저 개발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조만간 필름을 사용하지 않는 카메라, 즉 디지털 카메라 시대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고 경영진은 이 보고서를 무시하고 맙니다. 그러하여 결국 매출액은 급감하게 되고 회사의 존폐가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디지털 카메라 시장은 소니와 캐논, 후지가 주요 경쟁자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코닥은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2003년 말 HP사의 페레즈를 영입을 합니다. 페레즈는 즉시 아날로그 기업에서 디지털 기업으로 코닥을 변화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하여 주력 사업을 완전히 바꾸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코닥은 과거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또 필름이 필요한 디지털 카메라인 어드벤틱스 프리뷰를 출시하였습니다. 이것은 필름을 결합한 디지털 카메라였습니다. 그 후 경쟁사들은 새로운 디지털 카메라를 출시하게 되고 흥행으로 회사의 몸집을 불리고 있었습니다. 2012년 1월 결국 코닥은 법정에 파산보호 신청을 하게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코닥은 왜 실패를 하였을까요? 첫 번째로는 시대를 꿰뚫는 통찰력 부족과 과거의 정체성에 안주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코닥은 1975년 세계 최초로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하였으나 이 디지털 카메라가
향후 아날로그 필름 시장 전체를 바꿔놓을 것이라 예상하고 필름 시장의 붕괴를 우려해 상용화를 중기하기로 결정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카메라의 출현을 고의로 지연시켰던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과거의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에 집착하였기 때문입니다. 코닥은 저가의 카메라에 고가의 필름을 끼워 파는 전략으로 성공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변화가 계속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수익을 내는 기존의 성공 모델에 집착하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소비자의 사진 사용 패턴 변화를 적극 이용하는 데 실패하였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까지 소비자는 필름을 사용해서 카메라로 찍고 인화소에서 필름 전체를 인화하였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카메라 시대가 되면서 소비자는 찍은 사진의 극히 일부만 인화하고 대부분은 인터넷을 통하여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시장에 기반한 다각화로 내부의 심령량에 기반한 다각화가 실패하였기 때문입니다. 코닥은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미지 및 화학기술을 활용한 제약, 욕실용 측정 장치 등 사업의 다각화를 시도했으며 M&A를 통해 외부 역량을 흡수하는 전략을 구사하였습니다. 그러나 내부 핵심 역량과의 연계 없이 외부 역량을 단순 조합하려는 데에 그쳤으며 결국 막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코닥은 필름과 사진, 그리고 카메라의 한 획을 그으며 승승장구하였지만 현재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미래에 대한 변화를 하지 않은 것이 결국 코닥의 실패를 만든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변화를 해야 합니다. 기업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습니다. 성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순간에 안주하는 순간 미래에는 패배의 맛을 보게 될 것입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꾸준한 자기 개발을 하는 것은 어떨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